안녕하세요. 김정업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강남 집값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권은 점점 추락하고 있고 수도권 남부와 지방 일부 지역은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2018년, 2019년 부동산 마지막 불꽃을 피우며 폭탄 돌기 폭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030 세대입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부부 합산 고액 연봉만 아주 세고요. 그리고 저금리 대출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였다는 증거인데 아직 하락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르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는 혼전 양상이며 달러와 금은 약세, 은은 폭락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못 먹어도 고만 외치며 폭등론자의 속아 상투장의 부동산 폭탄을 꾀하는 2030 세대는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2030 세대 갭투자 도박에 부동산 상투 폭탄 돌기 큰일 났다.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2019년 7, 8, 9, 10, 11, 12 이때 뒤로 갈수록 많이 매수한 연령층이 20대, 30대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상투장 부동산 투자가 가장 위험한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화투, 타짜 있죠? 자, 그리고 카드, 비트코인, 가상화폐, 주식 다 이거 도박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상투장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투자는 도박보다 무섭다. 최고의 도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왜? 4억짜리가 9억으로 뛰었고요. 그 다음에 6억짜리가 18억이 됐는데 도박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그리고 세계에서 집값이 지금 가장 1위입니다. 상승률도 1위고 국민소득 대비도 1위예요. 뭐 주식이나 다른 재화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거품은 최고치고요. 자, 도박은 고수도, 뭐 섰다, 그다음에 포커, 카지노, 마작, 뭐 주식, 펀드도 마찬가지, ETF 다 이런 건 도박이에요. 평상시 한다면. 그런데 상투장에 부동산 꼭지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만큼 도박이 없다 이겁니다. 도박이란 단어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따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투자나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가 도박이에요.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더군다나 상투장에 했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상투이자 끝물 강력한 징조가 뭘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뭐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막판에 막 달아오를 때 뛰는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 뛰는 거예요. 주식도 안 좋은 종목들이 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안 좋은 것들이 뛴다고요. 이게 마지막 상투장 징조예요. 또 돈이 적은 일반 서민들, 연령으로 따지면 20대, 또 금액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투자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건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자고요. 30대 그리고 외지인들이 매입했다는 것은 끝물의 징조입니다. 좋지 않은 곳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잖아요. 서울 변방이 뛴다든가 경기도 남부권이 뛴다든가 하는 것도 끝물의 징조입니다. 비아파트, 대형 평형 이런 것들이 요즘 중대형이 많이 뛰고 있어요. 특히 대형이. 그렇죠? 왜? 그동안에도 못 갔기 때문에. 자, 이것도 끝물의 징조예요. 과다한 대출량이 늘어나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그리고 최저가 대비 2배나 폭등했어요. 그리고 6년이나 지금 상승했어요. 이게 가장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 별표 칠게요. 해외 부동산인 지금도 하락 중인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제 끝판왕 상황이에요. 효과가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부동산 상투 매입 해결 방안. 부동산 상투 매입 시에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자, 먼저 신고가에서 10% 하락한다. 지금 신고가 찍었잖아요. 지금 찍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12월, 1월 초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만약 신고가에서 10% 이상 하락했다. 이미 강남은 10% 이상 하락했어요. 대부분.
특히 매도가에서는 많이 떨어졌고요. 실거래가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대세 하락의 징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매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투자자나 무리한 매수자, 실거주 겸 투자자는 매도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 상투에 잡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 장기 목적 보유해도 무방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시세를 초월해가지고 어떤 심리적으로 멘탈을 강하다는 조건이 되겠죠. 집값 떨어지면 막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끌고 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황금성이 떨어지고 투자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도해 버리십시오. 이 시점에 매도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입지도 나쁘고 강남 서울에서도 멀고 비역세권이고 빌라, 지주택, 지역택 조합,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당장 매도해도 뭐 크게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지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세 번째, 집값 폭락하면 많이 떨어지는 곳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내놨는데도 안 팔린다. 타이밍을 놓쳤다. 유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유주택자는 하락장이 많이 떨어진 곳들을 지금부터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내 것보다 더 좋은 곳들이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상투장에 갈아타기는 내 것보다 제가 더 뛰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죠. 근데 하락장에는 내 것보다 제가 더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폭이 크면 대출이라든가 갭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대출을 많이 받거나 갭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락장 커지고 폭락장이면요. 그거 이용 안 하면 하락장에 대출 안 받는 사람들은 바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네 번째. 무주택자는 모든 기회를 날렸어요. 이미 불안할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역사상 단군 이래 최고의 집값 아닙니까? 역사상.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3, 4, 5, 6, 7, 8, 9, 0 벌써 6년, 7년째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무슨 뭐 잠을 못 자고 그래요. 그전에는 두 다리 쭉 펴고 잠잘 자다가 집값 폭등하니까 잠을 못 잡니까? 자,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세요. 다만 4년을 무조건 기다리면 안 되고 지금부터 4년 동안 계속 관망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때 매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 상투장이나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매수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이면서 불안감이 크고 못 기다린다면 아마 제 생각은 총선 전까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도 떨어질 확률이 더 크고요. 정부의 추가 정책에 달렸는데 아무튼 급매 중심으로 매입하라고요. 집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들. 대사락장은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유주택자들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해요? 자, 여러분들 유주택자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 만족하십니까? 아마 2배, 3배 뛰지 않았으면 만족 못할 거예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자, 상투장에 그렇다고 지금 갈아타겠어요? 돈도 모자라지. 그럼 언제 갈아타야겠어요? 하락장에. 내 거는 떨어지는 거 아깝고 다른 거 더 떨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거 그냥 헐값에 던져버리고요. 내 거보다 2, 3배 떨어진 것으로 대출 끼고 잡으라고요. 하락장에는 대출 끼워도 좋다고 하잖아요. 자, 보자고요. 무주택자 헐값 매입 최고 수혜입니다. 무주택자가 지금까지는 최고 피해를 봤지만 최고 수혜를 볼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를 압박하세요. 집값 떨어뜨리라고. 알았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그것도 계속 지금 청원하시고. 자, 1주택 좋은 입지 아파트로 옮길 기회입니다. 1주택이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집값이 얼마가 뛰었든지 간에 더 좋은 곳들은 더 많이 떨어지니까 갈아타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홀로 아파트거나 또는 외곽에 있어가지고 잘 안 팔리거나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안 팔려요. 진짜 싸게 떨이로 해도. 그래서 최소한 정말 싸게 내놓으면 팔리는 정도, 그런 정도 매물을 갖고 있어야죠.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갖고 있으면 끝장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팔립니다. 자, 그래서 하락장에 더 많이 추락한 곳으로 갈아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집값 하락하면 1주택자들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요. 2주택자라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나쁜 주택을 헐값에 팔아버리세요. 둘 중에 뭐 별로 안 좋은 주택, 뭐 좋은 주택 팔아도
팔아도 상관없어요. 왜? 더 좋은 거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진 것을 잡으라고요. 두 개 다 팔라고는 안 할게요. 하나 던지고 내 거 뭐 2억 떨어졌다. 그럼 4억 떨어진 거 그걸 잡으시라고요. 다주택자들이 최대 피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주택이 있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건 아닌데 누구한테나 상투장보다는 돈 벌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최대 피해는 보는 건 맞지만 자, 주택별로 건 바이 건으로 갈아타시라고요. 자, 내 거 2억 떨어졌다, 5억 떨어졌다 갈아타시고 이거 5천 떨어졌다, 1억 5천 떨어진 걸로 갈아타시고 이해 가세요?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갈아타시라고요. 2030이 왜 주택을 이렇게 매입을 많이 했을까요? 집값이 계속 올라서 심리적으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그 불안감도 있고요. 부동산을 매입한 주변 지인들이 아주 폭리를 취했어요. 거기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나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상대적 거지가 됐어요. 정부의 집값 폭등, 집값 잡는다 18번 대책 나와놓고 성공한 사례가 없고 탁상 행정이나 해대고 대통령마저도 거짓말을 일삼고 그래서 실망감, 회의감 때문에 집을 잡은 거예요. 부부 맞벌이로 고액 연봉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1억 연봉자들 많아요. 20, 30대.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이게 상투인지 뭔지 모르고 꽉 잡는 거예요. 또 저금리가 지속되고 대출 부담도 적다 보니까 그냥 잡는 겁니다. 전월세 불안한 삶과 이사 다니는 번거로움, 특공등 청약통장 이거 있으나 마나야 자꾸 떨어져요. 짜증나서 매수하는 거예요. 2030 부동산 투기 몰빵했습니다. 40대보다 아파트 더 사는 30대. 지금 매매 못하면 불안하다. 불안할 게 뭐 있어? 이제 시작인데 인생. 30대라면. 2030 갭투자 비트코인 꼴 날라. 이미 비트코인 꼴 났어요. 날라가 아니라. 투기 열풍 20대 2명 중 1명은 갭투자. 그것도 실거주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한 거예요. 투기. 2030 세대 서울서 5억 원 집 구매하는데 5억 원짜리를 매입하는데 평균 얼마를 빚낸 줄 아세요? 3억 원입니다. 순간에 아파트가 평생을 좌우했다. 집에 인생을 걸어버린 2030. 부동산 투자 뛰어든 2030 청년들 사회적 손실은 어마무시합니다. 불로소득을 누가 이렇게 키우게끔 조장했나요? 관망세 짙어지는 강남권 주택시장. 지금 벌써 4억 원 내린 급매물도 요지부동이에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일반 아파트로 이번 주에 어떤 구가 떨어지는지 잘 보세요. 아마 제 생각은 강남 3구나 일부 구들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엄포 통했나? 강남 신축 4억 아파트 4억이나 뚝 했고요. 올해 수도권 집값 0.8%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합니다. 박주연, 자, 평화당 기원인데 임대주택 세금 특혜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다. 아주 전국을 찔렀네요. 지금 임대주택 이거 혜택 없애라, 폐지해라고 하는 곳은 평화당밖에 없어요. 제가 특정 당을 지금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또 정의당도 조금 투기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다. 나머지 당은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기에 방조하거나 투기 지금 일삼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소속을 찍더라도요, 집값 폭등에 관련된 사람은 아예 찍지를 마세요. 올해 서울 수도권 집값 7년 만에 하락을 했다.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전망을 한다. 어디가? 감정원. 근데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요. 한국감정원이 데이터는 틀리는데 감정원은 정부 의견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락시킬 가능성이 커요. 박원순, 집값 불안, 이명박 박근혜 부동산 정책 실패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때는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책 없애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뭔 실패를 했습니까? 박근혜 초기 때 겨우 집값 조금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이 당을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핑계 대고 있어요. 지금 집값 2배 뛴 장본인이 누군데 지금 정권 아니에요. 왜 다른 정권에게 자꾸 핑계를 댑니까? 자, 9.13 대책 당시 9.13 대책 여기 보세요. 쭉 보면 자, 9월 달부터 여기 11월 달 와서야 떨어졌어요. 이렇게 0.9, 0.7, 0.5, 0.3 이렇게 하다가 계속 마이너스 한 4, 5개월 했는데 정부가 이때 잡아 눌렀어야 돼요.
놔놓는 바람에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보자고. 12.12 대책 때 확 떨어지죠. 자, 이제 대충 이번 주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자, 어디가 마이너스로 돌아설까요? 강남 쪽하고. 아마 서울 지나고 조금만 지나면 서울 전체가 마이너스. 최근 주택 동향 및 전망. 지금 한국감정원 2020년 0.9%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갭투자 현황. 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대부터 60대까지 쭉 있어요. 자, 보세요. 전세 끼고 투자했다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투기일 가능성이 커요. 자, 10대가 제일 투기가 높아요. 68%. 본인들이 투기했겠어요? 부모들이 얘들 앞으로 투기했지? 자, 그 다음 20대는 본인들이 했을 경우도 있고 부모가 했을 경우도 있는데 54% 완전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30대. 자, 35%. 그 다음에 40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실거주가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20대 보세요. 엄청나죠? 자, 1월부터 지금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더니 20대가 지금 완전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상투장에 정말 가상화폐 잡듯이 부동산 도박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3, 4, 50대는 그나마 뭉쳐있는데 30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락장 놀다가 뭐 하느라고 폭등 후에 집을 매수했습니까? 2030 세대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 2012년이 제일 쌌고 13년 쌌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으로 갈수록 집값 비쌌잖아요. 지금 여기 빨간 게 지금 30대 이하인데 잘 보세요. 지금 집값이 뛰면 뛸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빨간색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최근에 제일 많이 매수했죠. 특히 2019년 여기 보세요. 30대 이하가 무려 23.9%. 즉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뒤늦게 매수한 게 30대고 여기 그래프에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 파란 게 30대고요. 보라색이 핑크색이 50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한 15년 이때 별로 집값 안 뛸 때잖아요. 보시면 이 빨간색 역시나 50대가 똑똑하네요. 많이 매수했어요. 하락장이었는데. 그런데 30대 보세요. 이때는 놀고 있어요. 별로 매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 18, 19 폭등장 때 보세요. 역전됐어요. 이 빨간 것도 보이지만 파란 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특히 19년 같은 경우는 완전 파란 게 앞서가고 있죠. 상투장에 지금 30대, 20대가 대폭 매수했다고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주 고객진 30대. 2019년 5월, 6월, 7월 보세요. 8월. 자, 30, 40대, 특히 30대가 어떻습니까? 회색 보세요. 지금 작년 상투장에 정말 많이 매수했다는 게 여기 한눈에 보여지죠? 실질적으로 30대 31.2, 40대 28.7. 2019년 10월 기준,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상투장인데 11, 12월 달이 30대가 제일 꼭지. 40대. 연령층이 많을수록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로 집을 매수 안 한 거예요. 자, 여기 20대, 30대, 40대 정말 막판에 상투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특히 서울 지역을 말하겠죠. 자, 연령대별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갭 투자, 갭 투기 누가 제일 많이 했냐? 20, 30대가 제일 많이 했어요. 31.5. 그리고 40대도 많이 했습니다. 3.8. 그것도 상투장에. 특히 서울 30대 31.2. 자, 40대보다 훨씬 많고. 성남 중원도 압도적이죠. 수정도 압도적, 김포, 광명, 웬만한 지역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20, 30대가 얼마나 막판에 상투, 끝물 매입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030 갭 투자 정말 폭탄입니다. 폭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금과 은, 달러 등도요.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사릴 때 매수하면 도박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주식, 채권, 금, 은, 달러도 도박이라고요. 평상시에는 도박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하며 무주택으로 지내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매 타이밍, 입지, 부동산, 상품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들어맞을 때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